자,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보수 통합 얘기, 한국당 얘기 좀 해보시겠습니다. 한국당이 요즘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마 출마지를 밝힐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좋게 변하기 위한 산통이다. 로 볼 수도 있고, 또 좀 부정적으로 보면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도 뭐 통합신당이라는 거를 바꿨고, 이제 저거의 통과는 안 됐지만, 그리고 로고도 바꾼다 그러고, 또 그렇게 되면 당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지위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4월 15일 총선 일정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곧 5일, 6일, 7일 해서 이제 그 공천자를 발표도 해야 되고, 공천 룰도 이제 거의 정했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물갈이 폭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게 컷오프 등을 통해서 한 50% 정도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출마지는 그동안 황 대표가 험지로 간다고 했는데 그 험지가 어디냐. 처음에 종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미 이낙연이가 먼저 가서 딱 웅덩이를 파놔놓고 야, 이 들어와라, 한번 붙자 하니까, 그 이제 옆에 있는 참모들이고 보니까, 거기 가면 빠져 죽는데요. 그때에 와서 죽으라 하는데 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럼 옆에 용산이 어떠냐, 이야기도 나오고, 또 혹자는 비례대표로 가서 전체를 통과를 해라, 했는데, 그런데 황 대표가 너무 성급하게 자기 그 거취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그 후속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뭐 금지로 간다 했으면 빨리 먼저 정하든지, 이낙연이가 오기 전에 먼저 정하든지, 아니면 이낙연이 왔으면 그럼 떳떳하게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해서 설령 저더라도 황 대표는 그게 험진 줄 알고 들어가서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관대해요. 뭐 노무현도 옛날에 그 선거 떨어지고 난 뒤에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쨌든 좀 행보가 늦었다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하고. 근데 오늘 발표 안 되는데. 네네. 아직 발표가 안 나왔나요? 아마 용산으로 갈 가능성과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이 자체를 다 보시면 지금 김형호 공관위원장도 지금 여러 중진들에게 빨리 험지로 가라 하고 압박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와 김태호 둘 다 전 경남도지사 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홍준표도 자기 이 지역구가 아닌 수도권으로 와라. 그리고 김태호도 수도권으로 와서 좀 험지에 강북에서 붙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홍준표의 경우 뭐 자기도 전에 아버지가 뭐 수의 출신이고 그래서 뭐 어렵게 했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자기는 그 경남 지역에 한 40석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휘를 하는 사람으로서 뛰겠다. 그러면서 이제 경남 그 창녕, 뭐 함안, 밀양 뭐 이런데 창녕, 밀양 이 지역에 나가겠다. 한국당 텃밭 아니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이고. 여기는 깃발만 꼽으면 돼요. 아이, 거기 그러니까 그 지도자급이 대선 후보도 한 사람이 당대표도 한 사람이 뭔가 이럴 때 좀 뭔가 좀 장수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자기 고향에서 그것도 저 한국당의 텃밭에서 그것도 그냥 거저먹겠다고 편하게 가겠다고 이렇게 얌체같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당을 살려야지 지금.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중진이라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젊은이들이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준표 전 대표도 난 자유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공천 안 받아도 무소속 안 나가겠구나 하는데 뭘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나 특정 세력이 나를 제거하고 자기를 제거하고 내가 무소속 출마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에이, 그 토가 잘못됐네. 에이. 그러면서 무소속 출마를 강요당하게 되면 나는 내 지역구에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천 안 주면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자기 고향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한국당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은 많이 길게 해서 뭐 했는데 딱 다 들어보면 두 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내 지역구에서 출마하겠습니다. 그거지. 그거고 마찬가지로 김태호 지사도 자기가 소장수 아들로 태어났다 많이 강조를 해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나중에 산청, 함양, 거창, 함안에서 이미 예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보면 자유한국당의 중진 그리고 TK 지역에 지금 9명 정도가 15명 중에 9명 정도가 교체 대상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교체가 될까? 그러면 교체가 안 된다면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뀌어서 통합신당과 또 다른 당 지금 통추위가 만들어서 합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만 해도 지금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통추위가 만들어져서 합쳐지는 그 당이 통합이 됐을 경우에 그 통합되는 과정에서 공천이 배제될 경우에 수긍할까? 네. 플러스 지금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지사께서 만든 자유통일당이 단일화하자 했는데 네. 그럼 이 단일화가 쉬워질 것인가? 지금 만약에 경남 창녕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하나 꼽으면 홍준표를 반발해갖고 나는 내 혼자서 나가겠다. 이러면 그럼 여기 다른 당들도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지금 단일화 안 되잖아요. 네. 공천에 불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굉장하게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온다. 이 자들 때문에 지금 4.15 선거를 승리해서 200석 이상 채워서 이 문재인의 학정 폭정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급행열차를 멈추고 지금 망쳐놓은 경제, 파괴해놓은 헌법 질서 이걸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온 국민의 염원들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들을 우리가 계속 프레스로 압력을 해서 이게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통합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문제가 아니다. 우파 국민 전체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다. 따라서 당신들 통합하거나 단일화 못하면 그냥 선거를 우리가 다 보이콧 해버리겠다. 우리 우파 국민들이 같이 그야말로 단일화 안 하면 가만 안 둬 진짜. 이게 정말 큰일 날 상황들인데 선거 지기만 해봐라 그냥. 그런데 이제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되게 또 물밑에서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도 일종의 이 선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예하다. 그래서 나는 내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해놔놓고 나중에 보면 험지 가운데서도 조금 비교적 덜 험한 곳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카드가 아닐까. 그렇죠.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렇게 중진들부터 나서서 자기 그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황교안 대표부터 사실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나는 떨어질 각오하고 그냥 장렬하게 나가서 전사하면서 당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황 대표가 벌써 종로에 나갔다고 발표를 했으면 지금 황 대표가 주도해서 어디 하라면 말을 들어요. 황 대표가 단식하고 삭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와서 나경원 대표도 교체를 했고 당 사무총장도 교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힘은 뭐냐? 발발이 맥혔지. 본인이 희생을 하니까 중진들에게 뭘 요구를 해도 들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이미 당이 자유한국당에서 통합신당으로 가고 그 안에 유승민이가 온다 그러고 그죠? 유승민이를 종로에 출마하라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지금 이정현이는 이미 종로에 출마한다고 했고. 선언했고. 그러면 뭐야 이거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여러 개의 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전체가 대한민국의 정치판 같아. 아유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도 거기 안에도 여당 비슷한 야당이 있고 야당 비슷한 여당이 있고 보수 비슷한 또 이른바 진보라고 불릴 만한 좌파도 있는 것 같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지금 자유통일당이 압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저 자유통일당이 압력만 주고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면 독자 후보를 내가지고 간다. 그러면 단일화되지 않고 간다면 이건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 역사적으로
지금 있는 정치인과 정당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도 똑같은 심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민중혁명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네. 들고 일어나서 이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심 차리느라고 나라 망하는 꼴 그만큼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마 지역구를 선택할 속보 건 먼저 한번 속보 한번 나왔나 한번 한번 볼게요. 보시죠. 예. 오늘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아직 이게, 속보가 안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이봉규 TV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번 우리 길을 불어넣어 주는 의미에서 투표를 한번 해주시죠. 자, 황교안 대표가 1번 종로에 나가야 된다. 2번 용산에 나가야 된다. 3번 비례대표로 해서 총지휘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발력 있네요. 예, 1번 종로 가라 황교안 대표. 2번 용산 가라. 3번 비례로 총지휘해라. 4번 불출마하라. 4번까지 가겠습니다. 4번 불출마. 사지선 다음부터 1번이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종로 가야지. 가면 저는 압승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가면 이긴다니까. 야, 3번도 나오네. 지역구가 비례 받아서 전국을 돌아라. 4번도 나오는데 1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요. 4번이 간간히 나오는데 4번 불출마. 3번이 어쩌다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은 이제 비례 받아서 전국을 돌아라 이런 얘기고요. 네. 1번이 그러나 압도적으로 1번이 많습니다. 3번도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자, 예. 그 종로에 나와 있는 이낙연 이미 한두 차례 기스가 갔습니다. 예. 여러분 보셨죠? 이낙연이 그죠? 예, 지하철 제대로 탈 줄 몰라가지고 오른쪽에 카드 태그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태그할 걸 왼손에 태그하고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죠? 참나. 안 열리죠. 한 번도 안 타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의 서민 코스프레를 그렇게 하던 사람, 예. 지하철 이용할 줄도 모르고 이미 이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보셨죠? 사진 찍어놨죠. 예. 다리 꼬고 앉아 있어가지고 양옆에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 혹시 그 꽈어요. 사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지금 사진 이제 그 이낙연 지하철 치보면 사진이요. 나와요. 예, 그리고 3번도 나오고 있네요. 예. 1번이 많고요. 예. 그리고 이낙연이가 본인이 그 잠원동인가요? 그 강남에 있는 그 집을 예. 팔지 아니하고 예. 전세를 받아서 종로에 전세를 했는데 그 9억이야. 예. 이거 보세요. 다리 꼬고 이 사진을 좀 더 크게 보면 이 양옆에 모나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만큼. 예. 그러니까 이런 에티켓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국무총리를 총리를 했으며 예. 그리고 지금 종로에 이 국민들의 종복이 돼서 예. 심부름하겠다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이낙연은 사실 지금 이낙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정말 제대로 상황을 보고 있고 귀만 열린 사람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또 경제를 이렇게 폭망시킨 사람들, 우리 이 법치를 이렇게 무너뜨린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종로는 여기 광화문 정가훈 목사를 포함한 그 일대에 그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모였고 예. 해도 그 주민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럼요. 간식을 갖다 주고 예. 한 사람들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장 빠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종로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무서운 상대가 아닙니다. 뭐 아이, 여론조사를 하고 압승할 답을 수 있어. 올라온다.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이미 표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그래.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사기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해보는 곳, 내가 당하는 곳, 내가 뭔가 가면 뭔가 이 불이익을 당하는 곳 이런 걸 찾아가라. 그러니까 꽃길로 가면 필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면 성공의 길이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금 보세요. 홍준표나 김태호뿐만 아니라 네. 다수의 불화사님 유승민 버리고 1번으로 가라. 유승민 버리고. 화끈하네. 예. 정답입니다. 아마 곧 발표가 될 텐데 오늘 네. 이봉주 TV를 보신다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여론이고 이게 민심입니다. 아, 그 그럼요. 민심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1번대로 종로에 오신다면 종로 국민들은
박수를 쳐줄 것이고 그럼요.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좀 너는 감이 있지만 그런데 딴 데 간다면 이제 비교적 안전한 곳이 간다면 김이 조금 빠져요. 빠지겠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김이 쫙 빠져 그러면. 그렇죠.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선거를 많이 겪어봤는데 대개의 경우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수를 받았나? 그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란 소리를 들었어요. 가면 떨어지는 줄 아는데 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은 떨어졌지만 대통령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작은 걸 잃고 큰 걸 가지는. 지금 이 정치인들이 자기를 버리고 나라를 지키는, 그죠? 성공후사, 멸사봉공. 그래야지.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직접 자기에게 부딪히면 계산을 해요. 안전하게. 계산을. 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아이고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 아주 제대로 분석해 주셨네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성창경 위원장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고요. 자, 저는 방송을 계속해야 되니까 멀리 못 나갑니다. 네.